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에 대해 총알과 폭탄을 장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이런 정치인과 한인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주의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개혁안이 시행되면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일 세탁업소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 법안이 현재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동포들의 한국 의료보험 혜택 기준이 현행 한국체류 90일에서 30일로 완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독설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안전장치를 잠그고 총알과 폭탄을 장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괌 폭격 검토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경고하자 북한은 다시 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슬기롭지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지금 완전하게 갖추어졌다. 안전장치가 잠겨지고 총알이 장전됐다고 말하면서 바라건대 김정은이 다른 길을 발견하기를이라고 밝혔습니다. 괌에는 7천여 명의 미군 미 시민권자 1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립 상태의 북한이 이러한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여러 번 수없이 전쟁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 긴장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 간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말들이 오가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이론 정치인 한인 단체장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주의한 언행이 수백만 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는 말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맨과 롱킴 등 지역 정치인과 뉴욕 한인 회장 등 단체 대표들은 어제 플러싱 타운홀에서 모임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을 함께 비난했습니다. 맹 의원은 북한은 전쟁 위협을 일삼는 범죄 집단이라며 북한을 자극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롱킴 의원도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은 물론 미주 지역 한인 사회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의 한인 선출직 정치인 21명은 어제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 없는 평화적인 외교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은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35마일 떨어져 있다며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 참여한 지역 정치인은 롱킴, 데니스 심, 크리스 정, 박명근, 수잔신, 다니엘 박 등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중범전과 불체자 체포를 우선으로 한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불체자 체포의 기준은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 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 회계연도 추방 이민자의 44%는 단순 불체자로 나타났습니다. ICE가 당초 체포하려던 불체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과 동료까지 무자비식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단속 최우선 순위 정책을 바꿔 일선 ICE 요원들에게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ICE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최우선 대상을 정해놓고 단속을 시행했지만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어떠한 대상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7월 4일 동안의 단속에서 체포된 650명의 불체자 중 457명은 무작위 단속에 적발된 것이고 이들의 70%는 단속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검거된 것입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닐 경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안전 위협이라는 핑계로 최대한 많은 이민자들을 어떻게든 추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에 대한 와튼 대학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이민 개혁안 통과 시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튼 경제대학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40년까지 4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경제 규모도 2%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연구팀도 노동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외국인 노동자가 미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민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민자들의 경제 규모는 인구 대비 이민자 규모보다 큽니다. 게다가 많은 이민자들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연구에 대해 방법에 중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이며 직업 손실 규모가 외국인 노동자 감소폭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레이즈 법안은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이민자들의 학력과 능력에 입각한 이른바 메릿 시스템입니다. 현행 이민 제도를 전면 개편해 앞으로 10년 내 합법 이민 규모를 50% 축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일 세탁업소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현재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 더 방치될 경우 란킴 의원은 주지사실에 서명 촉구 서한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내일 세탁업소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지 2달이 되었지만 법안이 아직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법안이 통과된 후 한 달 안에 주지사실로 넘겨지고 주지사는 법안 전송을 공식 요청하며 전달받은 후 10일 안에는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지사실이 법안 전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언제 주지사실에 전달될지 알 수 없으며 주지사의 서명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지사가 법안을 바꿔도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주지사의 서명 여부 결정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만약 지연이 계속된다면 한인 네일 드라이클리너스 협회 등 단체들과 함께 서명 촉구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상급 한인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들을 기립니다. 오는 8월 15일 뉴저지 잉그로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 음악회는 양군식 씨가 지휘하는 하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김혜란, 테너 김정용, 바리톤 오희평 씨가 출연해 아리랑, 뱃노래 등 우리가락과 누구에게나 친숙한 클래식 음악 등을 연주합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음악회에 한인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 광복절의 의미가 전달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셔서 또 자녀분을 손을 잡고 오셔서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이걸 상기하면서 내일의 좋은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15일 저녁 6시 30분 잉그로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며 저녁 식사도 제공합니다. 재외동포들의 한국 의료보험 혜택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9일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한국의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 치료를 위해 입국한 뒤 치료만을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한 뒤에 재입국하는 경우 또다시 90일을 체류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재입국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 의원은 법이 통과된다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총 30조를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개발 건물들이 증가하면서 건물주들은 새 입주자에 대해 컨세션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렌트 상승이 수그러들면서 신규 임대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브로커 수수료나 일정 기간 렌트를 면제해주는 컨세션 혜택을 주는 건물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7월 뉴욕시 주택 임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컨세션 혜택을 받은 세입자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등 북서부 퀸즈에서 컨세션 혜택은 전년 동기보다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에서도 컨세션 혜택을 받은 신규 세입자는 신규 임대 계약의 22.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맨해튼 역시 컨세션을 받은 신규 세입자가 전체 신규 임대의 26.5%로 전년 동기 10.8%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세입자들은 퀸즈, 맨해튼에서 평균 1.3개월, 브루클린에서 평균 1.4개월의 렌트 면제 기간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임대 계약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임대 계약 건수는 퀸즈 2.6%, 브루클린 6%, 맨해튼 3.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의 컨세션 혜택이 크게 증가한 것은 늘어나는 공급량의 공실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스카이라인도 변경될 전망입니다. 겉으로는 고풍스럽고 전통의 향기가 가득하지만 실제 건물들은 너무 낡아 새로운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최대 비즈니스 지구인 미드타운 이스트 3에서 5 애비뉴 사이 39에서 57 스트리트 78개 블락의 조닝이 변경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지역 조닝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이곳 조닝 변경을 촉구한 바 있어 시장의 서명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건물 평균 연령이 75년으로 낙후 정도가 심해 조닝 변경을 통한 새 오피스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향후 20년에 걸쳐 약 680만 스퀘어핏에 달하는 새 상용 오피스를 짓고 기존 오피스 공간에는 재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을 개발할 때에는 인근 지역 전철역 개선 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고층 건물 개발을 위한 공중권 매각 조닝도 변경됐습니다. 현재 랜드마크 건물의 공중권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건물과 맞닿고 있는 경우에만 판매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한편 그랜센트럴역과 성 패트릭 성당 등 랜드마크 건물이 밀집한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은 25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정부 재산세 수익의 1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LA 한인사회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 현기식과 특별 전시전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내일 LA시 의회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삼남인 랄프한 박사를 비롯해 허브 웨슨 LA시 의장, 데빌류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72주년 선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26일까지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독립운동 영화 상영회, 광복절 기념 테니스 대회, 태극기 관련 교육시간 등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LA 저소득층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은 LA 지역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10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6만 7천 가구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이는 뉴욕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한 가구는 44%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마이애미와 피닉스, 리버사이드 지역의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렌트비로만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치솟는 LA의 주택 렌트비에 비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더디게 진행돼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업체의 진로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까지 LA 지역의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주민 수천여 명이 노숙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9일 쿠오모 주지사는 MTA와의 협업을 발표하고 뉴욕주가 콘 에디슨과 함께 전철 노후화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MTA와 콘 에디슨이 지하철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전철 지연 사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콘 에디슨은 변전소, 맨홀 장비, 케이블, 전력 분배기, 그리고 신호 장비 등의 점검과 보수를 통해 전철 지연 횟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미팅하우스에서 오는 18에서 19일 이틀 동안 플러싱 나잇 아웃 행사가 열립니다. 플러싱 나잇 아웃은 플러싱 최대의 이벤트 행사로 여름밤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피터 쿠 의원은 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은 타 커뮤니티와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벤트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디애나주 에번스빌에 있는 월마트 매장이 영웅처럼 새 학년을 장악하라는 문구에 총기 광고를 내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광고 아래에는 엽총 10자루가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월마트 측은 본사에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발뺌하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월마트는 앞서 상품 명세서에 니거를 썼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글 100일장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공모 접수는 이달 15일까지 운문과 산문으로 주제는 자유이고 이메일로 1000자 이상 한 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9일 한글날이며 9월 말 세계 한인회장 대회 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 각 1명과 우수, 가작, 교육부 장관상, 외교부 장관상, 문체부상 등이며 상금은 $2,000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번개가 지겠으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으며 무덥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